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그 수익의 소식이 네.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지기를 네. 바라는 마음에서 위클립이 시작됐잖아요. 네. 예, 그동안 너무 폐쇄적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위클립을 떠나서 뉴스에서 수익의 소식을 접할 때면은 네. 쥐구멍에 숨고 싶어요. 그렇죠. 안 좋은 소식이 소개될 때가 많죠. 네, 그러니까 동물 관련해서 이제 학대 뉴스야 워낙 다반사라서 정말 속상해하면서도 그러려니 하는데요. 이 문제는 수의사 선생님들이나 수의대 교수님들 나오면요, 저 순간 얼어붙어요. 네. 나 관련자라서 그런가? 그런 네. 건가요? 최근에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은 거의 없고 안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보도가 돼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왜 네. 수의사 쌤들이 사회적으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기 네. 때문에 책임지실 일도 많아지시고 더불어서 이 윤리의식이 많이 강화돼야 된다고 위클립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작년 6월에 위클립의 48회에서 저희가 이거를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전혀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심각해졌습니다. 네. 일단 위클립에서는 전혀 영향을 못 끼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위클립을 잘 안 보시나 봐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닌 게 너무 그러게요. 속상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러게요. 일단 최근에 일어난 이 수익의 안 좋은 이슈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네. 진정? 같은 편인데 괜찮아요? 네. 같은 수의사인데? 그러니까 1년 3개월 전에 저희가 너무 약하게 다뤘나 봐요. 더 강력하게 한번 충격요법을 줘서 좀 세게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 당시에 학범 대표가요, 저희 이 주제 딱 골랐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던 맞아요. 기억이 네. 나요. 네, 이제는 안 조심해도 하려고요, 저도.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 살충제 계란 파동이 정말 전국을 다 뒤흔들었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이슈가 된 어떤 문제가 된 동물약품 도매상 중에 한 곳이 불법으로 농약을 제조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농장에 갖다 주고 했는데 그 문제가 된 그 동물약품 도매상에 이제 수의사분이 껴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석박사 논문 심사를 하면서 이제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요구하고 또 어떤 연구 사업 같은 걸 하면서 돈을 횡령하고 또 심지어 국립대학교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외부 동물병원에 자기 제자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수익금을 나눠갖고 이렇게 문제가 된 수의과대학 교수님이 원래 이제 2년 전에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구속이 되셨고요. 그분 뉴스 나올 때 항상 따라 나오던 게 뭔지 네. 아세요? 동물심장학계에서 네. 거장이시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사실은- 그게 더 속상했어요. 맞아요. 사실 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뭐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제 네.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TV조선에서 세븐이라고 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 하필이면 첫 화에 1화에 탐욕의 동물병원이라는 주제로 이 동물병원의 안 좋은 점들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개 병원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곳이 진짜 수십 년이 지난 약들을 보관하고 있고 400원짜리 공업용 쇠톱을 이제 수술에 사용한 정황이 막 밝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난리가 났고요. 그 화면 보신 분들은 되게 충격 받으셨을 것 다 같은데.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근데 겁니다. 저는 동물병원 앞에 탐욕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에 조금 충격을 네.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방송 전에는 그 예고편을 보고 이거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방송을 본 수의사들이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보니까 거기에 소개된 일부 물론 동물병원이지만 좀 상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수의사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수의계 내부에서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 올해 5월 말에 있었던 일인데 한 지부 수의사회 회장님이 술자리에서 이제 동료를 폭행한 거예요. 이제 술잔을 이제 깨서 폭행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그게 또 지역 신문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제가 지금 언급한 4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이슈가 됐는데요. 다 너무 큰 건들이에요. 맞아요. 네. 네. 아니 이거 무슨 동물 학대 관련 얘기가 나와도 너무 극단적이고 네. 사랑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도 너무 극단적이어서 맞습니다. 이거 저희가 계속 왜 수의사 쌤들 그래도 생명을 다루시는 분들이 늘 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참 제 입이 부끄러워지는. 맞아요. 네.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됐고 작년에도 저희가 윤리의식을 다시 세워야 된다. 윤리강령을 잘 인지하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올해 정말 더 심각해진 것 같고 지금 더 조심해야 되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내부 정화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적폐청산에 정부가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면은 이제 수의사들 다 적폐로 몰려서
청산당하는 일만 남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그거 다룰 때요. 네. 저도 그 멘트를 했던 네. 기억이 나요. 수의사쌤 한 분이요. 그냥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수의사쌤을 통해서 수의사 집단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수의사 윤리강령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 윤리강령 5항에 아예 그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수의사 개개인이 받는 존경이나 비난은 곧 수의사 전체에 대한 사회의 신임 또는 불신으로 나타나는 걸 인식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나는 네. 정말 이거 솔직하게 네. 얘기했어요. 수의사쌤들이 335 모이게 되면은 이런 수의사의 윤리 의식에 대한 얘기 하기는 합니까? 잘 안 하고 사실은 윤리교육도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워낙 심각한 일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진짜 개선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개선해야 된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고 네.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네.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이게 또 관건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자마자 이제 수의사회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경기도 수의사회에서 정말 이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할 거고 문제된 회원들은 징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대한수의사회에서도 TV조선 방송이 나간 다음에 하도 논란이 되니까 농림축산식품부랑 지자체가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수의사회가 공문을 다 내렸어요. 이번 일제 점검에서 적발되는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이라고 이제 감싸지 않겠다라고 아예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을 했거든요. 사실 대한수의사회 안에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회원 징계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회원 징계라고 하는 게 뭐 회원 자격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의사 면허를 정지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수의사 면허는 정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협회에서 면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지하고 뭐 박탈하고 이런 게 사실은 불가능한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수의사들 사이에서는 야, 그 수의사회 징계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왜요? 이러면 아니 영업은 영업대로 계속 할 수 있고 면허가 정지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회원 자격이 박탈됐으니까 회비는 안 내도 되잖아.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이런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수의사회의 징계는 큰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개선돼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방안은 일단은 임상수의사분들이 1년에 최소 10시간씩 보수교육을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학술적인 강의를 위주로 듣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2시간 정도는 이제 법규랑 윤리 강의를 의무적으로 듣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 그게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걸로는 매우 부족하고 면허 정지는 못 시키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금전적인 타격을 주는 징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면허 정지는 못 시키지만 실효성 있는 징계 방안이 뭐가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네. 뭐냐면은 자 일단 이렇게 동물병원이 앞에 탐욕이란 단어가 붙어 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동물병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의심을 해보게 된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반려인들에게도 좀 신뢰를 줄 수 있고 수의사 내부적으로도 좀 자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네. 뭐 대한수의사 밑에 지부들이 각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교육을 철저하게 이수를 한 하고, 다음에 네. 그 문 앞에다가 마크 같은 거 저희는 인증 같은 예, 거죠. 그러니까 대한수의사회 소속 수의사가 진료합니다라는 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붙여놓으면은 요런 게 붙어 있으면 그래도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차라리 해주시면 어떨까. 이거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의사협회에서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연수교육 말고 윤리교육을 별도로 해가지고 그걸 이수하면 이수증을 주고 이런 걸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다른 네. 전문직 중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걸 해서 정말로 철저한 교육이 돼야겠죠. 대신에 철저한 교육. 그러니까요. 네. 그 시스템 자체를 아예 이번 기회에 구축을 제대로 해서 반려인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캠페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예 저희가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은 수의사쌤들도 이거는 내가 수의사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좀 임하시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정말 철저한 교육과 이수하기가 쉽지 않은 교육을 그렇죠. 해서 이수받은 병원들이나 이수받은 수의사 회원들한테는 이렇게 일정한 뭐 이수증이나 자격증을 주는 뭐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한 방안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징계위원회가 회부가 돼서 이제 징계를 받은 회원이 나왔다. 네. 그럼 이거를 이제 징계 너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만 공유할 게 아니라 대한수의사의 홈페이지에도 공개적으로 올리고 요즘에 동물 관련 언론사 뭐 포털 커뮤니티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아예 좀 공개해버리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저 수의사가 저런 이유로 징계를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수의사 협회는 저런 걸 자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 있게 이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 보험과 관련해서 네. 그 보험 회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검색해서 찾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대한수의사 사이트에서 아예 어떤 동물병원을 치면은 그 동물병원이 예전에 어떤 징계 사건에 이력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이 쫙 뜨게 되면은 맞습니다. 그런 건 또 어떨까?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원 수의사협회에서 내린 징계 플러스 지자체에서 받은 행정처분 그렇죠. 이력까지, 그런 이런 걸 것까지 좀 다. 볼 수 있게 하면은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은 동물을 키우시는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이 동물이 내 자식 같거든요. 근데 내 아이를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수의사 쌤들한테 믿고 맡기는데 내 아이가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당했다 그러면은 진짜 천이목노할 짓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수의사 쌤들이 다루는 동물이 크기가 작은 동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절대 그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은 진료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다수의 좋은 분들 많은데 이런 일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수의사 쌤들 전체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 계속 맞습니다. 반복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적폐청산이 지금 이슈인데 정말 청산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수의사계 네. 전체가 적폐로 몰리는. 그러니까요. 네. 예. 저는 이거 하나 약속해 주세요. 네. 아니 어떻게 학범 대표가 좀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방법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중에서 하나라도 네, 전 진짜로 조금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게 건의는 당연히 이제 할 건데요. 네. 이제 저도 자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할 자격이 있나? 약간 뭐 선후배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라고 내가 강하게 얘기할 자격이 있나? 이제 이런 걸 자꾸 고민하게 데일리벳 되는 거죠. 대표이시자 기자시잖아요. 그럼 하셔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더 이상은 사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뉴스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좀 뿌듯한 얘기들로 네. 좀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